22일 전북 지역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적설량은 서부와 순창 지역은 5에서 20cm이며 눈은 23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고창군이 올해부터 전입장려금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전입장려금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정책을 폐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마다 정읍에서 열리는 정읍사 문화제를 국가적인 축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20대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고위험 약물 주사기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22일 전북 지역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날 오전 고창과 정읍, 부안, 군산, 김제, 순창 등 도내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적설량은 서부와 순창 지역은 5에서 20cm, 순창을 제외한 동부 지역 5에서 10cm이며 눈은 23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날 오전 진안과 무주, 장수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고갯길과 도로 등의 재설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고창군이 올해부터 전입장려금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전입장려금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정책을 폐지했는데요. 현금성의 인구 유입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고창군 인구는 5만 1,710명으로 작년 한 해에만 588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창군은 인구 5만 명 붕괴를 막기 위해 세대주뿐 아니라 학생과 기업 등이 전입하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입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전입장려금이 주변 도시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인구를 고창에 정착시키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도시권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의 특성상 도시 인구의 전입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전입장려금이 지역 인구 증가에 큰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전북 대부분 시군에선 전입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전입장려금을 폐지한 부안군은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거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인구 5만 명은 무너졌고 눈에 띄는 인구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말 부안군은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재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인구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부안군 의원은 전라남도 화순군이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0,000원에 빌려주는 인구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며 부안형 인구 정책 발굴을 요구했습니다. 백산중학교는 규숙형 자율중학교로 2023년 1학년 41명 중 4명을 제외한 37명이 타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만큼 학생 인구 유입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은 부안군이 적극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며 인구 자연 감소와 유출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 전입장려금이 특색 없는 현금 지원성 정책은 아닌지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해마다 정읍에서 열리는 정읍사 문화제를 국가적인 축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또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도 최근 정읍시 의회에서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읍사 문화제를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시는 성주시에 대한 우리 사무장은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켜야 한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는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시조 형식의 고전 가요로 고려사와 동국 여지슬람의 노래의 제작 경위가 악학계범의 가사가 실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문화적 자존심이며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정읍사 문화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정읍사 문화재보다 10여 년 늦게 출발하였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의 춘향제, 순창의 장류축제, 진안의 홍삼축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교훈으로 정읍사 문화재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성동의 수성주공 1차, 2차, 3차 제일아파트 정읍시 수성동의 수성주공 1차, 2차, 3차 제일아파트 4개 단지는 3,809명이 거주하며 2,473세대로 주차 면수는 고작 930면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주차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의 큰 다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 절실하지만 주변에 나대지가 없어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토지 보상비 없이 건설 비용을 투입해 인구 밀집 지역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거 밀집 지역 인근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현재까지도 매우 안전하게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ESG의 관심과 최근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단순한 이윤 추구에서 ESG 경영을 도입하여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1 일반 산업단지 등 산업농공단지와 개별 입지에 약 49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까닭에 ESG 경영에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관내 기업이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TF팀 구성,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읍시청부터 ESG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과 바꾸자 하는 데 있으니까 정읍 고창지역구 재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유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지난 16일 본인의 SNS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결과서와 언론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적으로 정리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적이 없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의 한 20대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다니는 간호사가 자기 집에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고위험 약물 주사기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 혈액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선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주 을 지역구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22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치를 강화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어 여당 의원 한 명 없이는 전북의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단 한 명만이라도 전북에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당적으로 전주 을에서 당선됐으며 21대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보류한 고창군과 부원군 등 4개 지자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이 행정소송으로 지자체를 겁박한다며 지자체는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두세 번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이 그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철회하고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총 신임 회장에 평교사 출신의 최연소 회장이 취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19일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한 오준영 신임 전북교총회장은 1981년생으로 전북교총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이자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임 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력의 회복과 교육계 내부 갈등 봉합을 통해 마음 놓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근로자 소득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서울 지역 근로자 소득의 76.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전북 지역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소득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북 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강원,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북 지역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2020년 3,337만 원, 2021년 3,457만 원, 2022년 3,585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3년간 248만 원 정도 증가했지만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올해도 4억 2천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임실군은 20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A씨가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 2,8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3계머니 고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16억 8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은 오는 31일부터 저소득층 1,206가구에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힘든 경기 상황 속에서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신 기부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받은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온정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